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2기를 맡게 되면서 이제 김정은과의 또 다른 만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국사,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굉장히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기록될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인데 뭐 우리 측 반응은 당연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접했죠. 그리고 뭐 미국 반응이나 세계 반응도 우리가 다 접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북한 내부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거거든요. 그 힌트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류 대사님은 그 당시에 이미 북한 외교관으로서 이걸 지켜보셨거든요. 북한 외교관들은 당시 이 노딜 정상회담 어떻게 봤나요? 두 개 1차, 2차 회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8년 6월에는 싱가포르 회담, 2019년 2월에는 하노이 회담. 네. 처음에는 정말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난 전례가 없거든요. 처음이죠.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났으니까 아무리 무슨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무엇인가 송사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완전히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노이 회담 이전에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담보 소환이라든가 그리고 2.13 합의 그리고 또 2.29 합의, 13 합의 이런 합의가 북미 사이에 체결된 합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행되지 못한 조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북한 비핵화라는 안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하자면 당연히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 외교관들의 이 마인드 자체도 싹 바뀌었습니다. 당시 관련해서 되게 재밌었던 일화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당시 이제 북미 협상단을 이끌었거든요. 김혁철이라고 하면 외교관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뭐 북한 외교에서 백전노장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하노이에서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그때 이제 저희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정은이 이 노딜 결과에 대해서 대노를 해서 김혁철, 최선희가 앉아 있는 방에서 잿더리를 집어던지며 진노했다라는 게 다 후문으로 이제 저희 기자들도 다 체크를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국내 언론 중에서 조선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에 김혁철 하노이 노딜 책임 물어 처형 기사가 단독으로 조선일보에 대문짝망하게 난 거예요. 진짜 처형됐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이후에 CNN이 즉각적으로 반박 보도를 했어요. 처형됐다던 한국에서 처형됐다던 김혁철은 살아있다. 그 뒤에 김혁철의 행방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이제 시간이 흘러갔는데 나중에 조선일보가 오보를 한 걸로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렇지. 노딜의 책임을 물어서 경로가 있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었는데 미림 비행장에서 총살당했다. 라는 디테일한데? 최죠. 구체적인 하지만 소스가 불명확한 문장을 한 문장에 걸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뭐 난리 났었죠. 야, 김정은이 이렇게 포악스럽다. 김혁철을 어떻게 비행장에서 처형시킬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이제 그 사실이 오보로 드러난 건데 이 책에 김혁철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이랬구나. 뭐가 있네. 김혁철이 그러네.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유일하게 제가 이 책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김혁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다 실패로 끝난 이후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이 회담에 관계돼 있는 일부 사람들이 다 혁명화 조치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탄강에 내려가서 1년 동안 하고 혁명화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대미 특별대표였던 김혁철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크든 작든 이 모든 것은 다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해서 김정은이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였던 스티브 비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운터 파트너가 오죽하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북측 카운터 파트너를 대상하는 나에게 있어서 이 협상은 굉장히 스트레스였다. 이렇게 실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탄강에 가서 혁명화를 한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죽진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전달하고 얘기하고 오고 이거네. 이 사람은 솔직히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텔 잡고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사람뿐 아니라 설사 최선희가 대미 특별 대표로 나갔다고 할지라도 최선희한테도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것은 다 김정은한테 보고를 해서 김정은이 비준해 준 데 따라서만 딱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이거를 한 분이 오래 못해요. 네, 그렇죠. 한 분이 못해요. 한 분이 집중해서 잠깐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고 하더라고. 이게 들으면서 이거를 말로 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중요한 직업이 긴장을 하죠. 한 번 들어왔는데 잠깐 머리가 멍해지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시겠지만 뒤에 게 다 안 들려요. 단어도 안 써. 제가 그때 왜 그 말이 뭐였을지 안 들려요. 그래서 긴장하는 순간 실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도 또 실수를 한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1호 통역사였던 신혜영 통역사인데 먼저 영상 보시죠. Because there were people who are welcoming this meeting. There were people who have remained skeptical about this meeting, but I'm sure that all of them would be watching the moment that we're sitting together, side by side. 저 하연원 이분은 이제 미국의 대한민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무. So we have made a lot of efforts so far, and we thought that now it's time for us to come 김정은이 to Hanoi, 통역관은 안 sit 보이는구나 together, 아예. and then have this wonderful dialogue. 이거 잘하시긴 하는데. 위원장님 자신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자신이 있으십니까? 적당하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t's too early to tell. 예단하진 않고. 저걸 넣친 거야. 저분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어마, 큰일 났다. 대신해줬구나. But from what I feel right now, I do have a feeling that good results would come out. 표정 관리 안 돼 진짜. 왜냐하면 김정은이 영어를 하거든요. 그럼 잘하죠. 스위스에서 유학했어. 오마이갓. 와 이게 진짜 김정은이 왜냐면 그 막 유창하진 않아도 분명 귀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귀는 열려 있는데 답답하니까 타이밍 못 맞추니까. 저분이 너무 긴장하니까 넣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역사가 특히 동시 통역사 있잖아요. 동시 통역사가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그래. 뭐냐면 자기 토를 달면 안 돼요. 자기 있는 그대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멈추면 안 되고 당황하면 안 되고 아무리 민감한 언급을 하더라도 그대로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한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정은에게 협상에 자신이 있냐? 위원장님 자신이 있으십니까? 적당하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t's too early to tell. 예단하진 않고. 통역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질문하는 걸 뭐라고 할까 이 불충이라고 느꼈나 봐요. 신뢰이거나 혹은 장군님 자신 있으니까 장군님이 이걸 자신이 못하는 있냐 거지. 이거는 어떻게 못하지. 통역을 하냐. 주저한 거구나. 주제 넘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컨트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고. 머뭇거리니까 이것도 약간 그 의외의 상황이었는데 그 트럼프 통역관 있죠? 이현양 선생님이요. 이쪽에서 김정은 통역관이 이제 머뭇거리니까 자기가 대신 통역해야죠. 이것도 솔직히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룰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신혜영 선생도 굉장히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거 이 질문하면 불충인데 그렇지. 굉장히 긴장해서 타이밍을 놓쳤지 않나.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자기가 해야 돼요. 여기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례한 질문인데라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말이 머뭇거리게 된 거예요. 신혜영은 그 외무성 종세자료 및 번역국에서 영어 번역실에 있었던 그 외무성 직원입니다. 외무성에서는 1호 통역을 뽑을 때 언어뿐 아니라 품성까지 다 검증이 된 사람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마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혜영이가 아마 이때 트럼프하고 회담한다는 그런 과도한 중압감 때문에 아마 긴장이 굉장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신혜영이가 형용화 갈 줄 알았었는데 다행히도 신혜영이는 형용화 가지 않고 외무성 바로 뒤편에 인민대학습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인민대학습당 자료조사처 연구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갔거든요. 갑자기 좌천이 됐네요. 좌천이 그쪽으로 된 건가요? 좌천이 됐네요. 형명화 나가지 않고 다행히 이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인민대학습당이라는 건 우리 식대로 표현하게 되면 국립중앙도서관, 예, 그렇게 큰 도서관인데 거기에 연구사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혜영이가 이야기 하나 더 있는 게 아까 그 흠칫하는 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야기하면서 트리티온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트리티온이라는 게 이제 삼중수소라는 소리인데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삼중수소라는 게 뭔지 얘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라는 단어도 이현양 미 국무부 통역국장이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까도 기분 상했댔는데 지금도 이러니까 기분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노딜로 딱 됐는데 들어오면서 돌아서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향수 시사 향수를 자기는 생각해서 향수 치고 갔겠죠. 뭐 1호 행사니까 다시 나가 향수를 얼마나 세게 쳤는지 머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아. 내 눈앞에 개 치워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검열 받고 인민대학습당 번역을. 그렇지. 향수 세게 뿌리는 건 좀 아니야. 머리 아프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야, 제 향수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냥 그걸로 그냥 치워버린다. 그냥 근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통역사 남의 것 통역을 대신해 줄 정도로 자세부터 벌써 여유가 묻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현양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정말 베테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적인 미국 분위기 속에서 보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유롭게 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옆에 다가가서 두 사람 표정까지도 이렇게 살펴가면서 뭐 정말 방금 뭐 농담이라도 던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북한의 신혜영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저렇게 드러나지 않게 김정은 사진에 또 방해가 안 되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와야 되고 이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들릴 텐데 그러네요. 음악 올리고 뭐 대화하고 왁작지껄한데 멀리 떨어져 있다가 대화하면 들어와서 그때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들릴까?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신혜영 씨도 결정적으로 또 하나 이제 미스를 했던 게 이 하노이 회담이 마지막에 결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가 거의 박차고 일어나듯이 자리를 벗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뭐 너 여기까지 60시간 기차 타고 왔는데 내가 내 전용기로 너 평양에 내려다 주고 갈까? 이런 정말 모욕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걸 김정은이가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잡아당기는 이런 마지막 얘기를 통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당황하고 신혜영이도 버벅거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정말 화가 이제 끝까지 치미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 유현호 대사님이 쓴 이 책을 보게 되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가장 불운한 운명을 맞은 1호 통역사는 신혜영 씨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김정은의 러시아어 담당 통역사였다고요? 러시아어? 김정은의 러시아어 1호 통역으로 있었던 전순철이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평양 외국어대학 그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순수 국내파 출신입니다. 완전히 국내산이거든요. 그런데 러를 엄청 잘했기 때문에 그 모스크바에 유학한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이 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를 찾답니다. 그럴 정도로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2019년 4월에 김정은이가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가서 푸틴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순철이가 러시아어 1호 통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자기 앞선에 있는 통역사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야 이걸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순철이도 자기의 불운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불운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을 마친 다음에 김정은과 푸틴이 이제 연회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연회 연설문을 김정은이한테 보라고 이제 전순철이가 가져다 줬습니다. 가져다 주면서 김정은이한테 여기 서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기분이 상했던지 김정은이가 이제 연회가 다 끝난 다음에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최선희
일부상한데 그때 당시 어디 그따운 놈의 새끼가 다 통역으로 따라왔어. 보기에도 싫으니까 당장 돌려보내. 건방지다고? 이렇게 돼서 예 건방지다고. 그래서 그날 무슨 중 포인트? 챙겨주는 여기 거 아니야? 여기서 하십시오. 여기에 서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말씀을 여기서 서서 하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진짜 꼴. 아 그러면 그럴 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말해? 원수님 여기에 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서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뭐라 할 것 아니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시하는 것 같아. 독재자의 생각으로서는 자기한테 무엇인가 뭐라고 말하지 용용조로 말라는 거야. 용용조로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원수님 여기 서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톤을 낮추어서 전대하는 의미가 약간 깔려. 아 그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죠. 컴플렉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쭉 보게 되면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전에 기분 나빴던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어리다. 근데 뭐 이 이런 친구는 것 때문에, 이제 북한에 들어가자마자 탄강에 혁명하러 탄강에 내려갔습니다. 어? 아직까지 올라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2시간을 못 견디잖아. 형은 거예요? 20분 형하고 정도? 진중권 교수님은 와. 우린 거의 30분 가게요. 먹어줘요? 그러겠지. 김정일이 물어보잖아. 그걸 지금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겠지. 태훈이 형.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거 말이라고 하세요? 진중권 교수님한테 태훈이 형은 딱 그거지.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라고 한 순간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그렇게 되죠. 되게 되면 선선한 데도 아니고 그래. 아예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